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윈난성 쿤밍의 띠엔츠 풍경구입니다. 윈난성 쿤밍은 중공에서 기후가 상당히 온화한 지역으로 봄의 도시 춘청으로도 불립니다. 쿤밍시의 띠엔츠는 중공에서 6번째로 큰 담수호로 호수 주변에는 호화 별장들이 즐비합니다. 겨울이면 시베리아 철새가 들르는 따뜻한 곳으로 주변 풍광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8, 90년대부터 중공에 부동산 붐이 불면서 이곳에도 많은 별장이 들어섰습니다. 여기에는 중공군사위원회와 대외연락부가 운영하는 비밀 별장지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윈난성과 가까운 미얀마 공산당 간부와 가족들이 이곳으로 건너와 휴가를 지냈다고 합니다. 중공은 오래전부터 미얀마 공산당을 관리해왔습니다. 동남아 각국에 중공이 공산당을 전파한 것처럼 미얀마 공산당 역시 중공의 영향권 하에 있었습니다. 버마 공산당 지도자 다킨 단투는 1966년 중공을 방문해 모택동과 천안문 성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웅산 장군을 따라 독립투쟁에 앞장선 인사로 그 명성에 있어 아웅산 다음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모택동 문화 대혁명의 영향을 받아 버마에서도 수정주의자를 숙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다킨 단툰이 버마 공산주의의 비조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의 버마 공산당 창설자는 아웅산 장군이었습니다. 막스주의를 아시아에 전파한 것은 중공입니다. 버마의 국부로 칭송받는 아웅산 장군도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산주의에 심취합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조직과 접촉하기 위해 샤먼에서 배를 타려다 일본군 스파이에 포착돼 체포됩니다. 일본군은 그를 설득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영국을 물리치고 독립하려는 것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중국 공산당보다는 일본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은 산속에 숨어있는 중공보다 강하며 그들도 사실 일본 황군과 내통하고 있다. 이런 일본군의 말에 아웅산 장군은 설득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버마 군대를 조직합니다. 아웅산 장군은 이후 일본에 협조해 영국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나중에는 일본군과 함께 버마 중국 국경지역에서 국민당의 중국 원정군과 싸우기도 합니다. 원래 중국 공산당과 연합하려 했으니 국민당군과 싸우는 것도 괜찮은 전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웅산 장군은 이후 일본을 배반하고 영국의 맹우로 변신합니다. 아웅산 장군은 살면서 여러 번 변신했는데 이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버마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키가 영국으로 간 것도 반영 감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웅산 수키는 영국인과 결혼해 자녀도 둡니다. 남편은 사망했지만 자녀들은 모두 영국 국적입니다. 미얀마의 국부 아웅산 장군만큼 사상적 진폭이 큰 인물도 드뭅니다. 반영과 친영, 친일과 반일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미얀마인들은 없습니다. 아웅산 장군이 암살당한 뒤 버마의 정권은 군부의 내윈 장군에게 넘어갑니다. 내윈은 군부 정권의 대통령이 되는데 사실 그는 아웅산의 부하로 함께 독립전쟁을 치른 전우입니다. 물론 독재자이긴 했지만 이런 인연 때문에 아웅산 수키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웅산 수키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처럼 서방이 만든 아이콘입니다. 색깔 혁명의 분위기가 아주 짙은 인사입니다. 아웅산 수키는 2015년 집권 이후 로힝야 난민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습니다. 로힝야는 영국 식민 통치가 남긴 유산이기도 합니다. 영국이 방글라데시의 무슬림인 로힝야를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이주시킨 겁니다. 옛날에는 로힝야족이 미얀마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물론 보복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웅산 수키는 미얀마인의 민심을 사기 위해 로힝야 학살을 묵인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는 미얀마 공산당에서 나중에 탈퇴한 아웅산 장군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키와 그녀가 타도 대상으로 여긴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가 참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전, 그러니까 1960년대만 해도 미얀마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국제 공산주의에서 상당히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ABC란 이야기로 자기들의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A는 알바니아, B는 버마, C는 차이나입니다. 중공과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내전에서 소련을 중시하는 미얀마 군사정부와 중공의 힘을 믿고 있었던 미얀마 공산당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중공과 미얀마의 인연은 필연적입니다. 중공과 미얀마의 국경은 2100km에 이릅니다. 특히 아편의 생산지인 골든 트라이앵글도 북부 접경에 있습니다. 중공의 영향력이 강하고 중국어와 한자를 사용하는 와빵, 와스테이트도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은 아웅산 장군이 암살당한 뒤 정권을 잡은 군부 정권의 내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내윈은 주울레에게 당신네 중공은 큰 코끼리다. 코끼리가 발을 디디면 풀 같은 우리 버마는 그대로 주저앉게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울레는 우리는 아시아에 공산혁명을 수출하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공산주의도 모두 중공이 수출한 겁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는 중공의 영향력에 항의하는 반중 시위가 크게 일어난 적이 있는데 이는 버마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운레는 코끼리의 비유를 들어가며 내정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중공은 소련파 군부정권과 중공파 미얀마 공산당 간에 벌어진 미얀마 내전에 개입합니다. 처음에는 홍위병 양성 방법을 미얀마 공산당에 수출합니다. 중공은 줄곧 미얀마 공산당을 훈련시켰습니다. 미얀마 공산당이 주유하는 인민군의 상장에는 모택동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미얀마 인민군은 내전이 벌어지자 중공의 쿤밍에서 자동 소총을 지원받았습니다. 중공에서 문혁이 일어나자 베이징, 상하이, 청두, 쿤밍의 지식 청년들은 미얀마로 진입했습니다. 내윈 정부를 타도해 미얀마를 해방시키자면서 미얀마 인민군을 지원했습니다. 비사에 따르면 미얀마 내전에 참전한 중공의 지식 청년은 1966년 6,000명 규모의 골든 트라이앵글 유격대에서 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사의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공산혁명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온 주운레가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증거인멸 차원에서 이들의 흔적이 역사에서 지워진 겁니다. 미얀마로 건너간 이들은 고향에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호적이 아예 지워져 중공에서는 정상적으로 취업, 결혼, 진학 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유민으로 남은 이들도 많습니다. 미얀마 내 친소파 군사정권과 친중파 공산당 간의 다툼은 80년대 말 사라집니다. 미얀마와 세계 정세에 분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88년에 미얀마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고 89년에는 중공에서 천안문 사태가 발생합니다. 소련 공산당 해체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얀마 공산당도 균열이 일어납니다. 중공을 종주국으로 받드는 이가 있는가 하면 군사정권에 투항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때 중공의 지원을 받아 여전히 친중파로 남은 게 소수민족 카친 독립군입니다. 카친은 윈난성에 거주하는 중공 소수민족 징포족과 같은 민족입니다. 이들은 접경지대에서 특산물인 옥을 팔거나 카지노를 운영합니다. 결국 소련의 붕괴로 미얀마에서는 친소파, 친중파의 구분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미얀마 군사정부는 공산당의 투항을 받아들인 뒤 중공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미얀마 내정의 역사는 이처럼 아주 복잡합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친중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이 아웅산 수키를 지원하면 할수록 더욱더 중공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중공과의 관계를 심화시켰습니다. 2012년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회귀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오바마는 아웅산 수키를 세우기 위해 군사정권에 대한 제재를 시행합니다. 그러다 아웅산 수키가 정권을 잡자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서방의 투자를 촉진시킵니다. 미얀마인들은 군사정권 시기 미얀마에 들어온
중공의 약탈적인 투자에 반감도 가지게 됩니다. 아웅산 수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게 됩니다. 중공의 투자를 심사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내용으로 보면 1대1로에 적극 협조합니다.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1대1로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모합니다. 결국 군사 정변이 일어나자 서방 각국은 미얀마 군사 정권의 행동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자세는 미묘합니다. 미얀마 군부의 정변을 비난하면서도 쿠데타란 용어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선거 사기란 이슈가 불거져 나올까 내심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선과 미얀마 대선은 닷새 간격입니다. 미얀마 대선 직전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미얀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대선 사기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면 클린턴 재단은 미국이 미얀마의 민주 과정에 협력할 것이며 공동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사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승자는 중공입니다. 미국 바이든이 군사정권을 제재한다고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선거 사기라는 미국 내 이슈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미얀마 군사정권을 코너로 몰다 보면 중공의 맹으로 굳힐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